안녕하세요. 오너클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시며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증명, 경고장 등등의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업을 하시다 보면 내용 증명, 최고장, 경고장 등등의 이런 제목으로 날아온 등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앞으로 한 번쯤은 받아보시게 될 텐데요. 경험이 많으신 판매자님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기도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판매자님들은 큰 문제가 발생할까봐 겁부터 나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내용 증명이 무엇이고 왜 보내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받았을 경우 판매자님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모든 판매자님들이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안내드리는 내용대로 대응하셔야 한다. 이러한 정답지가 아니며 판매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동안 직접 겪어가며 느낀 노하우들을 공유해드리는 참고용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받으시는 경우의 대부분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일 때문일 텐데요.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식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다시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산업재산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일반적인 핸드폰이 아니라 몇 번 접을 수 있다거나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것들을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속합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데 본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핸드폰의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디자인권에 속합니다. 삼성, 애플, 갤럭시, 아이폰과 같은 문자나 삼성의 파란색 로고, 애플의 사과 로고 등이 상표권에 속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작품 같은 창작물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직접 촬영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등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산업재산권과는 다르게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있는데 이 역시 본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점은 타인의 대표 이미지나 상세 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요점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생겨난 지적 창작물이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생겨난 지식재산권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캐릭터 산업, 반도체 설계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성격을 띠는 유형들과 저작권의 성격을 띠는 유형들이 공존하여 조금은 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신지식재산권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용 증명은 내가 수신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발송했었다 라는 증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어떠한 사실을 수신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또는 수신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어떠한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발송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신자에게 당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내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판매 중지를 요청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이 내용 증명을 보내오는 목적입니다. 실제 내용 증명 2건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내용 증명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판매를 중단하고
일주일 내에 그 결과를 답신해달라고 하면서 판매자님의 어떤 상품이 문제인지 URL 링크까지 기재해 주었고, 추정 피해액은 8천만 원이다. 제품도 폐기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증명을 요약해보면 형사 및 민사소송을 할 준비는 끝났으나 분쟁을 피할 기회를 주고자 하니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달라. 측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400만 원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용 증명을 받으신 후 대응 방법 안내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우선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발신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 중지 후 답변을 달라는 것인지,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판매자님의 어떤 상품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판매 페이지 이미지 또는 링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상품을 찾으셨다면 마켓에서 즉시 판매 중지 처리를 해주세요. 이제 오너클랜 사이트 1:1 문의 게시판에서 문의하기를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문의 유형은 신고 제재, 법적 신고 제재 인증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신 W코드와 문의 내용을 기재해 주신 다음 받으셨던 내용 증명을 잘 보이게 모두 캡처하셔서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내용 증명에 이미지나 링크가 없어서 어떠한 상품인지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니터링 팀에 문의해 보시면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게 내용 증명을 캡처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합의금 지불을 해야 할까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오면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발신인 측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때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합의금을 지불해 주시는 판매자님도 덜어 계신데요. 저희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합의하시는 게 무조건 틀린 방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합의하길 잘했다 하는 케이스도 소수 있겠지만, 다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고소까지 진행되지 않고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경험상 절반 이상이 됩니다.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 중지한 내용, 매출이 없다는 내역 등등을 준비를 잘 하셔서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 매출이 많았던 상품이 아닌 이상 99%는 무혐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의금이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엔 답변서 작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꼭 예시 이미지처럼 똑같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지는 않도록 내용적인 부분에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답변서 상단에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적습니다. 수신자는 내용 증명을 보내온 사람의 이름 또는 상호명 혹은 땡땡 법무법인, 땡땡 법률사무소가 수신자가 됩니다. 발신자는 판매자님 상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목은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등등으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해 주시고, 다음에는 문제 상품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상품이 등록되게 된 경위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 완료하신 캡처 이미지도 함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판매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캡처 이미지도 함께 넣어 주세요. 그리고 모니터링 팀에 문의를 하셨다면 공급사 측으로부터 답변 받으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요. 그 답변도 기재해 주시고 앞으로 상품 등록 시 주의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추후에 고소까지 진행될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는 보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답변서를 보내시는 것으로 대응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후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매자님이 타겟이 되어서 빨리 합의를 안 하면 고소하겠다. 혹은 얼마 전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시면 취하해드리겠다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측에서 고소를 진행했다면 어느 날 경찰로부터 판매자님께 연락이 갈 것입니다. 어떤 상품, 어떠한 침해건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셔야 한다 라고 연락이 올 텐데요. 출석 날짜나 시간은 경찰분과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엔 오너클랜 1:1 문의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경찰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린다. 이러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모니터링 팀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프린트하셔서 챙기시고 판매자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까지 꼭 지참하셔서 경찰 조사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 내역을 조회를 해보시고 판매 내역이 없다면 이것도 프린트하셔서 가져가 주세요. 이 예시 이미지처럼 해당 상품명이나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주문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이 조금 발생하셨다면 매출로 표기하시기보다는 마진으로 표기해 가셔서 실이익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어필해 주세요. 예를 들면 총 판매 금액이 6만 원이라고 적기보다는 총 판매 마진은 7,500원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판매 금액을 비밀로 하시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시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실이익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어필하시고 경찰분이 총 판매 금액을 물어보시면 그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 중지 처리가 완료된 화면도 예시 이미지처럼 캡처하셔서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도 역시 판매 중지 완료 화면이고 어떤 것을 가져가시던지 판매 중지 완료되었다는 내용만 명확히 확인되시면 됩니다. 혹시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 좋은 일을 하셨던 자료, 예를 들면 이런 감사장,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선행 자료들이 있으시면 지참해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서에 출석하셨을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경찰서에 출석을 하시면 경찰분들은 판매자님들을 이미 죄를 지은 사람처럼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위탁 판매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판매자님의 위탁 판매 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가 도매 사이트에 직접 등록해 놓은 DB를 다운받아 판매자님의 온라인 마켓에 등록하여 판매를 하신 것이고 주문이 발생하면 공급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라는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짓 진술을 하셨다가 적발되시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진술하셔야 할 핵심 내용으로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문제 상품인 줄 몰랐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판매 중지 처리를 완료하였다가 핵심입니다. 만약 판매량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판매량 또한 반드시 강조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마지막에 최후 변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판매자님 상황에 맞게 변론해 주시면 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최후 변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고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님들은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니 내용 증명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멋지게 사업을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오너클랜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재산권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판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